받을 거보다는 내가 상대방한테 줄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보는 쪽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왜 저만 양보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입니다. 오늘은 그 행복한 결혼 생활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약간 회의를 가지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은 남녀 관계의 어떤 만남이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 남녀 관계에서 이 관계가 틀어지는 양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내가 항상 비슷한 지점에 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비슷한 지점을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집착하는 유형인 거예요. 연락이 안 되면 연락이 될 때까지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그쪽에서 날 챙겨주기를 바란다든지, 이런 것들이 강해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관계가 절단이 난다 라던가, 또는 이제 내가 감정이 되게 쉽게 식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6개월 정도 만나고 나면은 이제 좀 시시해지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자꾸 뭔가 실증을 내고 뭔가 새로운 거를 자꾸 찾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지점에서 계속해서 관계가 절단이 난다든지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결혼도 어떻게 보면 남녀 간의 결합이에요. 물론 이제 책임이라든지 의무라는 게 따르고 더 노력은 하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버릇 때문에 결국에는 전 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나는 조금 쉽게 질리는 사람이라서 다른 이성을 되게 좀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외도로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원래 기본적으로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싸우다가 갑자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되게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모든 관계에서는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게 있고 내가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매우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셈법은 뭐냐면, 이제 대화를 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얘기를 한 40분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은 한 10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의 머릿속에서는 우리 대화가 동등하게 이루어졌다,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밥을 살 때도 내가 한 3번 샀어요. 근데 저쪽에서 한 6번 사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내가 되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동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내가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받아야지 직성이 풀리고 저쪽에 양보하는 게 되게 당연해지고, 그럼 저쪽 입장에서는 지치겠죠. 내가 어떤 관계에서 밥을 먼저 살 수도 있고 내가 조금 더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저 사람이 심지어 그걸 잘 모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싸웠을 때 맨날 하해를 청하는 쪽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A랑 B와의 관계가 이렇게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항상 이쪽은 불안해하고 이쪽은 권리 주장하고 이런 관계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혼으로 가겠죠.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내가 만약에 어떤 다툼이 있을 때 정말 내가 과연 내가 이렇게 뭔가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화가 나는 지점이 정말로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내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를 조금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차피 결혼을 한다라고 마음 먹었다는 거는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마음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객관화, 내가 어떤 지점에 문제가 있고 상대방의 어떤 잘못을 탓하기 이전에 나의 어떤 문제가 뭐고 내가 어떤 부분을 상대방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받을 거보다는 내가 상대방한테 줄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보는 쪽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왜 저만 양보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되게 좋은 점들을 발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내가 너를 만나서 나의 부족한 점을 알았고, 그래서 내가 너랑 같은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럼 그분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나에게 좋은 기운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라는 거를 핵심적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내가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성격일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상대방을 내가 되게 지치게 하는 뭔가가 있었는데 그걸 내가 몰랐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시 얘기해서 상대방의 탓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대방을 만나도 결국에는 내가 가정에 소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좀 자각을 한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혼 상담을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대방 탓을 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건 내 선택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억울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내 선택이니까, 어떻게 보면. 몰랐는데 내가 속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람이 변할 수도 있어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뭔가 되게 이상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서로 가는 길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별하는 거죠. 더 이상 뭐 억울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서로 각자의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지, 그 상황에서 누구의 탓이고 누구의 잘못이었고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 과거에 머무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다소 좀 어려운 질문으로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정현주 변호사였습니다.